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칠식을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초기 종교의 주도자가 된다. 사실 칠식, 이거 프로이드가 말했던 게 사실은 칠식이죠. 팔식에 도달한 성자가 나오면서 원시 종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고요. 성자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을 육식이나 칠식을 사용하는 인간이 왜곡시켜 본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이용하면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다. 그죠? 항시 범부들이 문제죠. 참괴에서 참은 참회, 회개, 반성을 의미하고, 괴는 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괴요.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상 대부분 참 잘나고 능력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 앞에서 반성을 한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참회의 가장 낮은 단계가 눈물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눈물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땀도 좀 나고요. 이제 이게 참회의 기본입니다. 그렇고요. 삼법인에 어긋나는 말은 일지반해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려는 자의 농간이니 걸러내야 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도요. 들어보니까 이것이 삼법인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편설로 생각해 주십시오.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살은 바라이죄만은 꼭 피해야 한다. 바라이죄가요, 중죄죠, 중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망경을 봤지 않습니까? 법망경에 보면은 10중금 48경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중금계가 이제 바라이죄고요. 그다음에 48경계가 이제 경구죄고요. 가벼운 죄, 경구죄. 이게 바라이죄, 경구죄 이렇습니다만은. 이 10중금계, 뭐 5개도 들어있고 그럽니다만은 10중금계 중에서 3개가요. 3가지 개가 전부 뭐였습니까? 화합을 깨지 말라는 거였죠. 화합을 깨면 안 됩니다. 다음에요. 석종께서는 병에 걸리지 않으셨으나 짐짓 주치인 지박하에게 검진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이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일단 그러니까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당연히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뭐 기도, 물론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은.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프신 적이 없죠. 일부러 짐짓 돌아가실 때 이제 좀 힘이 없게 보이고 이제 그런 것은 있었으나, 그리고 지박하는요. 지박하는 그 중국식으로 따지면은 화타나 편작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허준인가요? 인도 최고 의사입니다. 그 마가다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불교에 자주 나오는데,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 참 유명한 왕이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세왕하고는 이복 형제예요. 우리가 뭐 불교 이야기는 뭐 저는 잘 안 했는데 뭐 계속 하다 보면 나오겠죠. 뭐 저도 이제 언급할 일은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 지박하는요, 나중에는 스님만 진료를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스님만 진료했고 당연히 무료 치료죠.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지박하한테 치료받으려고 출가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출가했다가 다시 속가로 돌아가는 게 이제 자유로웠기 때문에 아직 병 나으면은 뭐 계속 출가 생활 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뭐 이 지박하 이야기도 다음에 다시 또 언급을 할 게 또 많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하고요. 마음이 평온하면 당연히 머리도 총명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요즘 세상에서는요, 공부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치매 있지 않습니까? 치매.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업이라고 보고, 그건 일단 놔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치매 유발이 좀 더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염불 하면은 마음 평온해집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은 다른 것이다.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두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렇고요. 다음에 깊은 의식 단계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모든 공덕을 회양하면 누진통이 얻어진다.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회양하면 다 놓으면요, 다 돌려버리면요.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그 회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불교는 뭐 자기 것을 꽉 잡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집착이 기본인데 설령 수행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잡고 있다는 거, 그건 진실을 알고 보면 참 허망한 짓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놓지 않습니까? 놓으면은 본인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더 크게 돌아온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현 세상의 상황조차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종교는 사이비이다. 좀 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종교를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현실도 모르는데 사후에 천국으로 안내한다고요? 하하. 마치 구상화를 못 그리는 사람은 추상화를 그릴 자격이 없음과 같다. 그러니까 정무라도 못 그려요. 정무라도 못 그리는데 아주 심란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미술 쪽 인사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추상화를 그려요. 본인 작업실이 있더라고요. 뭐 추상화를 그려요. 참 잘 그림을 모르니까
제가 저 동양화를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만, 그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동양화를 딱 보면은 바로 가격이 나와요. 참 속대입니다만은 저 비싼 거다 싼 거다 가격이 바로 나온다고요. 어떤 동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양화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서양화 추상화를 그리는데 문제는 한 번요. 아니 정물화를 그려요. 그냥 속기로요. 금방요. 와 정말 대단하더만요. 그걸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추상화를 논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열역학 제0법칙 이게 이제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열역학 제0법칙에 의해서 보면 차별은 큰 변화를 유발시키며 쇠락과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모두가 부처님인데 무슨 차별을 두는 것일까? 열역학 영법칙이 뭐냐면요. 뭐 아시는 분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따뜻한 거하고 찬 거하고 같이 놔두면요. 당연히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지죠. 우리가 손이 찬 사람 손을 만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차지만 나중에는 못 느끼고 손이 따뜻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열평형의 법칙, 온도계가 열평형 법칙을 정확히 적용시키는 거죠. 현재 방의 온도를 온도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온도계와 현재 방이 열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열평형 법칙인데 제가 무슨 열평형 법칙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요. 근데 둘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 봤을 때 그래서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하면요. 당연히 큰 변화가 유발되죠. 이게 심한 열의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온도 차이가 심하면요. 그러한 열 이동의 부작용으로 쇠락과 멸망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이 말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정확히 좀 다시 말해볼까요? 현재 세상에서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차별은 적정 정도의 차별은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인간계에서 이러한 차별이 없으면요. 물질적 번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은 당연히 필요해요. 차별은 꼭 필요한데 이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뭐 이거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우리는요 인간만 놓고 봤을 때 왜 우리가 인간입니까? 비슷한 업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간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을 갖춘 인간이기에 즉 유유상종이기에 차이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가 붕괴된다고요. 다행스럽게요. 우리나라는 차별 완화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일수록 법 테두리 안에서 부를 축적한 큰 부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정도 말해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지만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이고 무아인데
오랫동안 중생들이 착각한 결과, 그걸 공업력이라고 하죠. 공업력으로 항상 되는 것이 있어 보이고 나와 남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가 증겁 시기이기에, 자, 저번에 증겁이란 건 증명했죠. 연력학 제2법칙인 비가역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현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반응이 진행된다. 이는 이 시기에 사는 방식을 알려준다. 뭐, 역시 알고 보면 별 내용 아닌데, 역시 연력학 2법칙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연력학 제2법칙 비가역성 법칙이 뭐냐면요. 쉽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쉽다는 거 알겠습니다만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지는 않죠. 비가역성이죠. 또요. 열은 1로 100%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은 열로 100%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열이나 일이나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안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비가역성이죠. 뭐 그건 그런다 치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니까 현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이해할 수 있죠. 특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간다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우주는 무질서도, 엔트로피를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죠.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가게 돼 있다. 역시 이걸 쉽게 말하면요. 무질서도가 커진다는 말은 섞인다는 말입니다. 섞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증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증겁 세상에서는 당연히 섞이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획일화 시키면 안 된다고요. 획일화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모두가 부처다 계속 말을 하니까 부처를 뭐 어떤 하나의 획일된 존재로 보면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제발 붉은 종이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도 나라도요, 고집은 버리고 세계하고 잘 섞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섞이고 있어요. 큰 방향으로는 잘 하고 있으니까 K컬처가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등생명체를 굴복시키는 것은 힘과 지략이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인간이 대표적인 고등생명체죠. 인간을 지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그들을, 인간을 감화시키는 것은 어려운데, 그럼 감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방식이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솔선수범을 통해서 감화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와 같고 능력이 큰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죠. 지위에 상응하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큰 나라도, 대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유정 중생은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 성자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당시와 지금의 문명 상황을 비교해 보면 현실주의자들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요, 딱 그 수준의 만족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현실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족통이 현실화된 것이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천이통이 현실화된 것이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바른 상상으로 중생들의 공업력이 모여야 합니다. 상상은 현실화되니까요, 그 상상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 연력학법칙 방금 전에 언급했는데 마저 전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거 빠르게 하면은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 제가 무슨 어려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면 다 쉽지 않습니까? 쉬운 내용인데 빠르게 하면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